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 사이 봄비가 한 차례 땅을 적시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남서풍에 의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한 자릿수에서 출발을 하면서 출근길은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시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11도에서 최고 20도로 크게 나겠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 소식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스크는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새벽 사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오전까지는 이 농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9도, 영덕 21도, 포항과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밤부터 흐려지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중부해상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 봄비가 잠시 땅을 적시겠고요. 주 후반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오징어 값이 하도 올라서 금징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경이 트롤 어선을 몰고 다니며 오징어를 싹쓸이해온 불법 조업 현장을 덮쳐 선장 등 71명을 검거했는데 남획한 오징어가 2,000톤이나 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동해 앞바다, 대형 트롤 어선이 그물을 끌면서 오징어를 잡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릴까 봐 배 이름은 교묘하게 가렸습니다. 체납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아주면 트롤 어선이 그물을 쳐 한꺼번에 싹쓸이하는 불법 공조조업 현장입니다. 일부 어선은 오징어를 더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 배 뒤쪽에 불법으로 롤러까지 설치했습니다. 해경이 적발한 선박은 오징어를 싹쓸이한 트롤 어선 7척과 집어등을 밝혀준 대가로 돈을 받은 체납기 어선 58척 등 모두 65척. 이들은 오징어 1,970톤, 시가 87억 원어치를 잡았습니다. 일지와 선장들을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휴대폰 문자 내역을 모두 복원하는 모바일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징어 어자원에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 조업은 증거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 지금까지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해경은 불법 공조조업에 가담한 트롤 어선과 체납기 어선 선장 등 71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국가시행사업 7개와 군시행사업 104개를 추진하기 위해 6천억 원의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 1,000억 원과 동해중부선 3,500억 원, 강구항 개발 220억 원은 경북도 전략사업에 반영시켰고 강구대교와 안동 영덕 간 도로 개량 사업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 블루시티 조성과 버섯 연구센터 설립, 해양 레포츠 센터 조성 등 51개 신규 사업 2,400억 원의 국비 지원도 건의합니다. 경주시는 왕룡사원 목조 아미타 열애자상 복장 유물을 보물로 지정되도록 경상북도에 신청했습니다. 왕룡사원 목조자상 복장 유물은 좌상의 조성 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과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제작된 경전 5점과 문건 30점이 포함돼 있어 당시 불교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경상북도는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보물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권영진, 경북도지사 후보로는 이철우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경선 내내 고소 고발까지 하며 논란이 됐던 경선은 끝까지 진흙탕 싸움을 했습니다. 보도에 윤태호 기자입니다. 경북도지사 후보 투표함 개표는 2시간 늦어졌습니다. 당원 투표함 개표에 앞서 남유진 후보가 후보들이 경선 규정을 어겼는데도 당에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이철우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구미 산단 생산액을 왜곡해 발언했고 김광림 후보는 모바일 투표를 앞두고 대규모 문자를 발송해 경선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경선 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응벌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내가 이제 건의했잖아요. 그래서 공관위에서 답을 해야죠. 홍문표 중앙당 공관위원장은 남 후보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며 중앙당 공관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표장에서는 남유진 후보가 빠진 가운데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이철우 후보가 32.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보수 우파가 다시 살아나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도록 힘차게 가열차게 나가겠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권영진 후보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쳐 50%가 넘는 득표율로 나머지 3명을 누르고 확정됐습니다. 대구의 변화와 희망을 완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를 재건하고 지켜내겠습니다. 경선 후보 간 고소 고발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 한국당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보수의 아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강덕 현 포항시장을 단수 후보자로 의결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 준하견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이동우 전 경주엑스포 사무총장, 최학철 전 경주시의회 의장 3명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공단 업체들로 포항친환경공단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공단 업체들은 철강공단 주요 도로를 1개사 1개구역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예보 기준 나쁨 단계부터 청소를 강화합니다. 포항시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 차량을 운행하고 전기자동차 투자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공단 지역 고압 살수차 운영 등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측정소가 도시 지역에 설치돼 있어 이 농어촌은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는데요. 군 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덕군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망이 구축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영덕읍사무소 2층 옥상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미세먼지는 물론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1분 단위로 자동 측정돼 실시간으로 읍사무소 현관에 있는 전광판에 표시됩니다. 영덕군이 KT와 손잡고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측정기를 군내 20곳에 설치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과 또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어떤 관심도에 호응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이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는 이제 도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운영하는 미세먼지 측정소는 대부분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 설치돼 있고 농어촌은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실제로 영덕군의 경우 지품면 한 곳에서만 국가 측정소가 운영돼 상당수 주민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포항의 측정 수치를 참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 전역을 아우르는 측정망이 갖춰지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호흡기에 미세먼지가 아주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지 좋은지를 몰랐는데 이 화면을 보니까 지금은 나쁘니까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걸 느끼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영덕군은 측정 자료를 빅데이터로 축적해 시기별, 지역별로 대기질 예측과 대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영덕군과 KT는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이어서 다음 달부터는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마을의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시는 봄 관광철을 맞아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시간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운영 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으나 관광객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휴일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문을 연 황용사 역사문화관은 구축 목탑 모형 전시실과 3D 입체 영상관,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는데 지난해 4만 4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원전 지역 주민들의 몸에서 암과 유전 질환을 유발하는 방사선 물질인 이 삼중수소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면서 한수원은 당초 2016년에 제대로 된 역학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루고 미뤄 3년째 조사를 담당할 연구기관조차 선정하지 못해 사실상 조사 일정이 중단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시한 삼중수소 영양조사 결과입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의 검출률은 89.4%, 10명 가운데 9명에 가깝고 경주 시내권 주민 표본에서도 18.4%나 검출됐습니다. 이듬해 원전 인근 주민들의 조사에서도 70대 노인부터 5살 어린이까지 조사 대상 40명 모두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인근 간포 정수장에서도 2년 연속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100% 삼중수소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삼중수소가 주민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삼중수소 논란이 커지면서 한수원은 당초 2016년 6월쯤 환경시료와 염색체 분석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역학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한 차례 1년가량 연기했습니다. 7월 말경이면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말경이면 경수로 지역, 중수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조사 예정 시점으로부터 3년이 다 된 지금까지 조사 기관조차 선정하지 못해 언제 조사가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수원은 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됐고 수의 계약을 위한 평가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해 진행이 중단된 상태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질의를 마쳐 조만간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한수원에 조속한 조사 착수를 요구하는 한편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과정 전반에 참여해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기적인 3년, 5년의 과제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추적조사까지도 계속 10년, 20년 중수로가 없어질 때까지는 좀 관리를 해야 된다. 한수원 돈으로 하는 조사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일정마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역민과 상생하겠다는 한수원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올해 7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R&D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경북의 전략산업 중 모바일과 자동차 융합, 서비스 관련 업체의 국내외 R&D 기술개발 분야이며 지원 금액은 과제별 1억 원 이하, 지원 기간은 최대 2년간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사업 설명회와 공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수행 결과를 평가해 내년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영세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주고 있죠. 다만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시행 4개월째가 됐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과 노동부, 세무서 직원이 함께 영세 사업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에 나섰습니다. 3명의 신청 대상을 두고 있는 이 사업주가 머뭇거리는 건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매출 규모 등이 드러나 별도의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국세 측면에서는 그 관계가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보험 가입 비용이 월 13만 원의 지급금보다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4대 보험을 안 였거든요. 앞으로는 여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한테 부담될까 싶어가지고. 4대 보험 납부액이 월 13만 원 정도로 크지만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최대 10,000원 정도로 낮춰집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가입을 하시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신청하시면 최저임금 인상분과 사회보험료의 부담분을 거의 상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번거로워서 외국인 노동자를 두고 있어서 1년 한시적인 제도라서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의성군이 81%로 경북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8%에 달해 높아 보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나중에 신청해도 1월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적과 재활용품 판매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16개소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우수 사례 발굴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집단 급식소와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통해 감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서포 재련소에 대한 조업 정지를 발표하면서 최근 5년간 환경법 위반이 46건이나 된다고 공개했습니다. 40일에 한 번 꼴인데 고의로 어긴 게 아니라면 공장 상태가 환경 기준을 지키기 힘들 만큼 노후화된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조업 정지 처분이 가시화되자 석포재련소는 공장 환경시설 개선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폐수를 공장 안에서 고온에 증발시켜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을 이제 4,300억이라는 그 환경 관련 투자를 약속을 했고 약 30% 정도를 한 1,400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1,000톤 가까이 나오는 폐수를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기술인지는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약속된 환경 개선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합니다. 거의 시설 설비 투자에 집중되고 있어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정 단계에서 배출 단계까지 입체적인 감시가 필요하지만 단속권은 오염원별로 정부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고 처벌도 별도로 이루어져 감시의 공백이 컸습니다. 올해 도입된 통합 환경관리제도는 오염원마다 달랐던 인허가권을 합쳤습니다. 석포재련소는 2021년까지 새 제도를 통과해야 공장 가동을 계속할 수 있는 만큼 재련소의 환경 개선 조치와 이후 성과 평가에 앞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시장 폐쇄 기간이 오는 23일까지로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에도 김포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됐고 최근 일부 가축시장에서 소독 실시 미흡 사례가 지적된 데다 이달 말에 완료 예정인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구제역 백신 접종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폐쇄 기간에는 전국의 가축시장 86곳이 대청소와 일제 소독을 하고 점검반이 현장 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경상북도는 올 여름방학 기간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활동에 나설 대학생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경북이거나 도내 소재대학에 재학 휴학 중인 대학생이며 경상북도 새마을 3개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달성군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불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마을이장 A씨와 주민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23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관광버스 2대를 빌린 뒤 특정 입후보 예정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 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남서풍에 의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한 자릿수에서 출발을 하면서 출근길은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시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11도에서 최고 20도로 크게 나겠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 소식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스크는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새벽 사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오전까지는 이 농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9도, 영덕 21도, 포항과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밤부터 흐려지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중부해상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 봄비가 잠시 땅을 적시겠고요. 주 후반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